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0번째 이야기. 주유가 얕은 꾀를 쓰니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주유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시상으로 돌아왔고 장음과 주태는 손권을 찾아가 유비와 손 부인을 놓치고 싸움에 크게 패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 당장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칠 것이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조조가 우리의 뒤를 노리고 있음을 잊으셨습니까? 조조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현덕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천자께 아뢰어 유현덕을 형주목으로 천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오히려 유비에게 벼슬을 주다니. 그렇게 되면 조조는 우리와 유현덕이 깊게 맺어진 것으로 알고 감히 군사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손권은 화엄에게 유비를 형주목으로 천거한다는 표문을 주어 허도로 보냈습니다. 화엄이 허도에 갔을 때 조조는 동작대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 업곤으로 간 뒤라 허도에 없었습니다. 장하가에 세워진 동작대는 왼편에 옥룡대, 오른편에 금봉대 등 두 개의 높은 누각과 두 개의 아름다운 다리로 이어져 그 모습이 매우 눈부셨습니다. 이날 조조는 금실로 수놓은 점포를 입고 7가지 보석이 박힌 금관을 썼으며 금으로 만든 커다란 칼을 찬 모습으로 나타나 더욱 의세 있게 보였습니다. 조조는 신하를 시켜 녹색 비단 점포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그 아래에 관역을 준비한 후 문무 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싸움 전 독보포. 전포는 장수가 군복으로 입던 긴 우도십니다. 오늘 동작대가 완성된 이 뜻깊은 자리를 맞아 그대들의 활솜씨를 보고 싶다. 저 버드나무 아래에 놓여있는 관역을 백포 거리에서 마치는 사람에게 그 위에 걸려있는 비단 점포를 내릴 것이다. 조조는 장수들을 관역에서 100보 떨어진 곳에 두 줄로 세웠습니다. 조씨 일족의 장수들은 모두 붉은색 띠를 두르게 했고 다른 장수들은 녹색 띠를 두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기는 허저와 서황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다른 장수들이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고 보니 이미 녹색 비단 점포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조조는 허저와 서황을 타이르고 모든 장수들에게 훌륭한 비단 한 필씩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서황과 허저는 그제서야 쑥스러운 얼굴로 화해를 했습니다. 손권이 화음을 보내 유비를 형주목에 부임시켜 달라는 표문을 황제께 보냈습니다. 뭐라고? 또 손권은 그의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으며 형주 땅의 대부분이 유비의 손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게 손권과 유비를 서로 다투게 만들 계책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오. 손권이 가장 믿고 있는 인물은 주유와 정보입니다. 황제께 아뢰어 주유를 남군 태수에 봉하고 정보를 강하 태수로 삼도록 하십시오. 남군과 강하는 유비의 땅이니 틀림없이 정보와 주유는 유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정을 알릴 수 없도록 화음에게 큰 벼슬을 내리시어 허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조는 화엄을 동작대로 불러 크게 상을 내린 뒤 여러 문무관원을 데리고 허도로 돌아갔습니다. 허도에 돌아온 조조는 황제께 아뢰어 주유와 정보를 남군과 강하의 태수로 봉했습니다. 화엄을 대리 사경으로 봉해 허도에 머물게 하였으며 유비를 형주목으로 봉했습니다. 남군 태수가 된 주유는 임지로 부임하자 유비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손권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형주를 다시 돌려받도록 재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유의 편지를 받은 손권은 즉시 노숙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무렵 유비는 밤낮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곡식과 마초를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동호에서 노숙공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어쩐 일로 형주를 찾아온 것 같소? 전에 손권이 주공을 형주목으로 천거했는데 이제 노숙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조조가 계책을 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남군 태수가 된 주유는 주공에게 형주를 내놓으라고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노숙이 형주를 달라고 하면 어찌해야 하오? 노숙이 말을 꺼내기만 하면 주공께서는 그저 목 놓아 우십시오. 그 뒤의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유비는 노숙을 부중으로 불러들여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니, 황수,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노공께서는 우리 주공께서 우는 이유를 모른다는 말씀이요. 서천을 취해야 형주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데 서천을 다스리는 유장은
한실의 종친이며 주공의 아웃벌이 되오. 서천을 빼앗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고 서천을 빼앗지 않고 형주를 돌려준다면 주공께서는 어디에 몸을 맡길 수 있겠소? 게다가 처가인 동호에 형주를 돌려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 신세가 한탄스러워 절로 눈물이 나시는 게 아니겠소? 황수께서는 고정하십시오. 제가 공명과 의논하여 이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노숙은 돌아가는 도중 주유에게 들러 형주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게 좋은 계책이 하나 있으니 노공께서는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형주에 다녀오시오. 제게 그 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이 아우되는 유장의 땅을 빼앗을 수 없다면 동호에서 서천 땅을 빼앗아 주겠다고 말하시오. 시집간 손 부인에게 친정에서 주는 선물이니 서천을 얻는 즉시 형주 땅은 돌려달라고 하시오. 서천 땅은 이곳에서 먼데다 지세도 험해서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답답하기는 내가 정말로 서천을 빼앗아 유비에게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요. 서천을 치려면 형주를 지나가야 하오. 그때 형주에다 군량을 대어달라고 부탁하면 유비가 성에서 나와 우리를 맞지 않겠소? 그 기회에 유비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으면 되는 것이오. 주유의 계책을 들은 노숙은 이번만은 확실히 유비를 올가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배를 타고 형주로 떠났습니다. 노숙이 손권을 만나지 않고 시상의 주유를 먼저 찾아간 것 같습니다. 주유가 어떤 장계를 내었는지 모르지만 제게 맡겨주십시오. 나는 군사만 믿고 있겠소. 우리 군사들이 형주를 지나갈 때 얼마간의 양복을 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손 장군의 큰 호의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호에서 우리 대신 서천을 빼앗아 주겠다니 주유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주유가 저런 얕은 꾀를 쓰는 것을 보니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노숙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유는 공명이 자신의 계책에 속아 넘어갔으리라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옆구리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아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주유는 감령을 선봉으로 삼고 능통과 여몽은 후군으로 그리고 자신은 서성, 정봉과 함께 중고를 이끌고 시상을 떠났습니다. 유비의 명을 받아 미축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먼 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주공께서는 이번 진군에 쓰일 군자금과 양식을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황수께서는 어디에 계시오? 직접 오지 않으셨소? 황수께서는 이미 성문을 나와 도독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축은 먼저 형주로 돌아가고 주유는 백기를 재촉하여 서둘러 나아갔습니다. 주유는 공항까지 나아갔지만 강가에는 사람 하나 없는 데다 작은 배 한 척 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와서 형주성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문득 의심이 든 주유는 배를 강가에 대고 담령, 서성, 정봉 등과 정병 3처를 거느리고 형주로 향했습니다. 주유 일행은 마침내 형주성 앞에 이르렀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어서 성문을 열도록 하라. 이때 성문 위에 조자룡이 나타나 유비와 공명은 주유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다고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할 수 없이 배로 돌아가려던 주유는 예전 상처가 덧나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주유에게 공명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제갈량이 동호의 대도독께 글을 올립니다. 듣자 하니 이번에 서천을 취하러 가신다던데 서천 땅의 군사들은 매우 강할 뿐더러 지세도 험준하니 도독께서 어찌 유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다한 것을 깨달은 주유는 손권에게 보낼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호의 동량인 주유는 36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손권은 주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뭉아 울며 주유가 남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루떼 동 들보량. 동량이란 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손권은 즉시 노숙을 불러들었습니다. 주유공이 죽으면서 그대를 청거했으니 내 그대를 도독으로 삼고 모든 군사들의 지휘권을 맡기도록 하겠소. 손권의 명에 의해 주유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온 나라의 백성들은 상복을 입고 애도했습니다. 61번째 이야기. 방통은 백리지제를 넘는 사람으로 높은 벼슬을 내리십시오로 이어집니다.